소유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설명회는 정말 중요한 설명회입니다. 소유자님들께서 직접 업체를 보시고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설명회인 만큼 사회자로서 소유자님들께서 모두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진위에서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왔는데. 소유주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어 보이시고요. 존경하는 동어주공 2차, 3차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진위원장 김병민 인사드립니다. 몇 년간 우리 경제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여파가 하루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소유자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 당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첫 주민 설명회를 성대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소유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자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온 이곳 주민으로서 그리고 추진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 끝에 일간신문에 공보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진단 업무와 정비구역 위반 제한 신청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업체 선정 방법은 제2차 주민설명회에서 소유자님들께서 직접 투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동어주공 소유자 여러분, 거대한 도목나무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 동어주공 2차, 3차 역시 지금은 작은 씨앗이듯이 소유자 모두가 지금처럼 함께 노력한다면 양산 최고의 도목나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양산 최고의 재건축을 위해 2차 주민설명회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 좀 켜주십시오. 소유자님들을 위해서 멋진 영상을 준비해 주신 추진위원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내빈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식 경남도의원님, 최영호 경남도의원님, 김태구 양산시의원님, 정성훈 양산시의원님,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박성철 사무장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소유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영석 의원님께서 참여하려고 했는데 참여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어주공 2차, 3차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범어주공 아파트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는 탓에 거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어주공은 매우 우수한 입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번번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드디어 예비안전진단 D등급을 받게 되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재건축에 첫 발을 딛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민설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병우 위원장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합심하여 원활히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범어주공이 양산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물심양면 지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영석 국회의원 올림. 계시진 않지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회의를 다시 이 주민설명회를 주최해 주신 김병우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범어주공 2차, 3차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7동 407호 추진위원장 김병우 인사드립니다. 먼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용식 경남도의회 의원님, 최영호 경남도의회 의원님, 김태우 양산시의회 의원님, 정성훈 양산시의회 의원님,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박성철 사무국장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는 성공적인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소유자님들의 참여도와 관심을 보고 우리 범어주공 2차, 3차의 재건축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2차 주민설명회는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업체들을 선정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정비사업이란 소유자 모두가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인 사업입니다. 때문에 저는 추진위원장으로서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여 참여한 업체들의 역량을 확인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직접 투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저 역시 처음이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비리가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부터 항상 소유자님들께 알리고 밴드와 유튜브를 통하여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소유자님들께서 우리 추진위원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범어주공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우리가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소유자 모두가 같은 사명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단결한다면 양산을 넘어 부산, 경남 최고의 재건축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평생을 이곳 양산에서 살아왔고 양산은 제가 앞으로도 살아야 할 곳입니다. 소유자님들을 포함하여 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고 제대로 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큰 마음을 먹고 출발하였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있었고 숨겨야 할 것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저희 이름을 걸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다른 구역과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성을 확보하여 소유자님들 모두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휴일에도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소유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는 행정 컨설팅 업체와 설계 도시계획 업체 그리고 법무법인의 소개 및 발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각 업체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소유자님들께서는 동, 호수, 성함을 밝혀주시고 일어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무법인 프론티어의 신종호 변호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프론티어의 신정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희 법무법인 프론티어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프론티어인가? 저희 변호사들 가슴이 뜨겁고 정직한 변호사들입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30대, 40대 젊은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건만 수임하고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그렇게 열심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서 언제 돈을 벌겠냐? 하지만 저희는 대답합니다. 저희를 믿고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이 사건, 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유자님들의 대부분 전 재산이 걸린 이 현장에서 저희는 저희 재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뜨겁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한 법정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저희 법무법인 프론티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저희 법무법인 프론티어의 업무 영역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조합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련해서 엄청난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도 없는 형사사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범죄, 강력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 그리고 민사, 가사, 행정, 이혼 사건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혼하실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지금 경직되어 계신데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네, 저희 프론티어, 법무법인 프론티어의 변호사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첫 번째 이상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서울의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서울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주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하셨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이원하 변호사님입니다. 부산에 있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국제에서 활동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고 계시고 의료소송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자, 다음은 손종욱 변호사님입니다.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지편에서 부동산 수석 변호사를 역임하셨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님이십니다. 주요 사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다음. 네, 저희 로펌의 젊은 변호사님 잘생긴 문희웅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 자,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의 서울대학교 출신의 허원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다음. 그리고 제가, 여러 마트 서 있는 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저희 로펌에서 수행한 정비사업 용역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감정평가의 확인소송, 손해배상소송, 다음. 방해금지 가처분, 영역비 소송, 끝도 없습니다. 다음. 영역비 소송, 임시총회결정지 가처분, 대응 결의 무효 확인, 다음. 예,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정비사업 업무에 관해서도 저희도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민사상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하였고요. 현재 배현 4구역, 동성 하이타운, 연산동에 저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타 조합 및 비대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당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잠시 보세요. 예,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합에서 조합 사업이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조합장님 깨끗하게 사업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합장님을 흔드는 비대위 세력이 반드시 발생하고 수도 없는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행한 형사사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저희가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합장님, 조합 집행부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지켜드리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저희 로펌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현재 서울에서 정비사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긴밀하게 협력하는 로펌이 있습니다. 다음. 자, 저희 법무법인 프론티어와 컨소시엄 함께 용역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유라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로펌이고요. 지금 현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고문 변호사로도 위촉되어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서울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로펌입니다. 다음. 자, 이 법무법인 이유에서는 가락시형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락시형 아파트, 둔촌 주공 아파트, 성남중 1구역, 자금동 이런 국내에서 이름 있는 굵직굵직한 정비 사업들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름 있는 로펌입니다. 이 로펌과 저희 법무법인 프론티어가 함께 협력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법무법인 프론티어에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렇게 돈이 없는 로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로펌이 작은 이권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합장님,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님이시고 앞으로 조합장이 되실 분이 혹시나 이권에 흔들리시거나 유혹을 받는다면 저희 로펌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는 조합장님 그리고 임원들에게 반드시 쓴소리를 해서 우리 사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법률적으로 정도를 지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업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불 좀 켜주십시오. 법무법인 보런티어에 혹시 질의하실 소유자님 계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관련 또는 자문이라든지 소송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질의하실 소유자님 계십니까? 이것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다 좋습니다.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네?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동호수 선언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9동 204호인데요. 주민
진행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하고 그 2차 상가에 있는 슈퍼하고 신성부동산 사이에 있는 위원회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어디가 맞는 겁니까? 추진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추진이 법률에 대한 내용은 아니시죠? 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네. 이게 두 군데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상가 2층에 있는 여기는 추진위원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 내 2차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군데가 같이 따로 놀아요. 그 어디가 맞는 겁니까? 지금 같은 기준에는 도시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정식 추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누가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연번을 부여받아서 신청하는 쪽이 이제 법적으로 정상적인 추진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입주자 대표라고 하고 여기도 입주자 대표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입주자 대표 그쪽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가 입주자 대표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는 저도 사실 확인이 안 돼서 혹시 그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가에서 예. 그 상가에서 거기까지 15m밖에 안 돼요. 거리가 이쪽 사무실이랑 이쪽 사무실이랑 15m밖에 안 돼요. 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공지를 한번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앞에 혹시 법률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에 계셔서 저기 203동의 302호 소유자입니다. 지금 프론티어가 이 지금 법률 자문으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수임료는 얼마로 이 계약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자문료로 저희가 2차 회사를 넣을 때는 현재 지금 가칭 단계이고 정식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영원으로 일단 무료 자문으로 현재 가칭 단계에서는 입찰을 넣었습니다. 예, 일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도와드리고 차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면 그때는 적절한 금액으로 다시 저희가 입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정식 계약은 그 재건축 정비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조합이 되었을 때 계약을 네. 한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소유자님 계십니까? 205동 207호인데요. 소유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5동 207호.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업체가 한 업체로 다 선정이 되어서 여기서 지금 찬반 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한 업체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지 저희들이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법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변호사님은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아까 소유자님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신 법무법인 프론티어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유자님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민 설명회 때는 업체 선정을 위한 방식을 구성을 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7월 초에 양산신문에 입찰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찰 공고 내용을 밴드와 카카오톡방에 다 공지를 하고 그리고 양산신문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해서 또 참여한 업체에다가 별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를 하여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중에 입찰 마감일에 본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겠다라는 업체만 오늘 주민설명회에 상정을 해서 주민설명회에서 소유자님들이 찬성을 하시면 계약이 되는 것이고 반대를 하시면 계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산신문에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하나의 업체밖에 안 왔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양산 범어주공 자체가 아직 정식 추진이나 정식 조합이 아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업체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다든가 또는 지금 서울이나 대구에서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그 업체들의 판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입찰 공고와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밴드에 공개를 해두었기 때문에 소유자님께서는 그 추진위원회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군데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오늘 소유자님 투표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찬성하시면 정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럼 시에서 시는 산업개발이라는데 한 군데만 입찰하는데도 그래서 낙찰이 됩니까? 낙찰이 되는 게 아니라 낙찰은 오늘 소유자 투표에서 통과를 해야만이 그렇죠. 정식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소유자 투표에서 찬성이 나올지 반대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했고 안건을 상정하였을 뿐입니다. 상정을 하는데 여기서 그럼 신흥산업개발이라는 데서 여기에 용역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용역비를 갖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아직 조합이 결성된 건 아니잖아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신흥산업개발이라는 데서 이걸 우리 주민들이 찬반투표에 찬성을 했다.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인가를 갖다가 주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용역비에 관한 부분도 나중에 전부 다 그 공지를 다 드릴 거고 제가 알기로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찬성하고 나서 네. 용역비가 뭐 2억이다 3억이다 공부하면 말합니까? 하기 전에 이는 신흥산업개발이 이거 할 때 용역비가 이 정도 나옵니다. 주민들이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무리가 정상 아닙니까? 제가 왜냐면 이거를 조합 정식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에서는 이런 계약 부분을 다 공개를 하고 이사회 대의원에서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칭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업체 입찰 단가를 알리는 부분에서 조금 보안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랬고 그 공지가 나갈 때 추진 사무실에 오시면 언제든지 공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현장 설명에 보면은 우리가 입찰 참여 의향서를 넣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못 박아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정비구역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무효이고 또한 이 계약은 추후 도시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식 조합에서 추인받아야 확정된다라고 추진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은 전부 다 추진 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사진 찍어 가셔도 됩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당연히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를 위한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자기의 기술을 투자해서 와서 성공을 시켜야만 용역비를 받을 수가 있을 뿐이고 용역비를 100억이나 1000억이라고 한들 사업이 되지 않으면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오늘 선정돼서 계약이 진행되면은 이 용역을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면 실패하게 된다면 이 용역비는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나 구청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계획업체나 설계업체와 협의를 해서 관할 담당 구청에 관청에다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추진위원회 분들은 정비사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투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없으시면 이제 신흥산업개발의 소개 발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저희 신흥 산업개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신흥산업개발은 지금 현재 본점 소재지가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12월 15일 첫 설립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정비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는 총 5가지 5종의 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 관리팀, 그리고 영업 모니터링, 개발사업팀, 분양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저희 업무 수행 영역입니다. 일단 개발사업 부분에서는 각종 사업 시행에 대한 제한사항부터 주자 분석, 개발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행정 부분에 대해서 각종 업체들의 수주, 컨설팅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업무가 제일 중요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이 설립이 제일 우선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기타 관리처분 계획, 그 다음 조합 청산 및 해산, 업무 대행, 각종 총회에 대한 행정 업무를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 부분입니다. 향후 일반 분양 할 당시 상가부터 시작해 아파트에 대한 모든 분양에 대한 컨설팅과 적정 분양가 상정, 각종 재산에 대한 분석 검토를 진행을 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수주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실적 총 118개 사업지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수많은 현장을 실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대전 도마 변동 4구역 재개발, 대전 어동 2구역 재건축 총회 등을 진행을 하고, 만약 금일 저희 업체를 선정해 주신다면 여기에 저희 또 수주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118개의 사업지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범어주공 2차, 3차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실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신흥산업개발의 장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컨설팅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각종 정규 직원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극대화시키는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의 성공을 실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완벽한 현장 실무 경험을 토대로 모든 사업 분야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개략적으로 저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여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경험을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지금 재건축 추진에 대한 부분은 총 4가지 크게 구분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 단계와 시행 단계, 그리고 처분 단계와 완료 단계로 통상 구성이 됩니다. 추진 단계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가칭 현재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기 전까지 모든 이제 업무를 지금 수행하는 업체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오늘 주민설명에서 선정된 업체들이 향후 이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각종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가 할 업무 분야는 향후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비업체, 설계업체,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안전진단이 일단 우선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행정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제일 안전진단이 무사히 통과가 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곧 준비를 위한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신흥의 역할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앞으로 금일 선정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저희가 수행할 업무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협의 및 각종 지원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명령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역 지정이 만약에 이게 고시가 나고 통과가 될 경우에는 향후 정식 추진위원회를 이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이유가 말 그대로 향후 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한 그 구성 단체이기 때문에 향후 조합 설립을 위한 모든 관련 협력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린 좀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지금 여기 범어주공 2차,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현재 한 단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안전진단을 지금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단계에서 최소 B등급 이상 이 나와야지만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안전진단을 위한 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안전진단 최종 B등급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한다. 요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부분은 계획이라는 부분은 요 뒤에 이제 또 도시계획업체에서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향후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게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구성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구역 지정 이후에 선정이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범위 이상의 또 운영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추후 이제 그 대상자가 되는 부분은 현재 토지 건물을 가지고 계신 그 소유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물과 토지를 가진 소유자 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이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제 아까 말한 추진 단계 이후에 시행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각종 본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이제 관리 체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최종 해상 때까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정비업체를 선정을 하는 업무를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초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게 되면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될 운영규정을 작성을 하고 각종 조합 설립을 동의를 위한 동의서를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가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조합을 위한 창립총회를 또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쓰일 이제 조합 정관에 대한 초안과 각종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한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이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해산이 됩니다. 모든 업무를 이제 조합에다가 승계, 인계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종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흥산업개발 저희 회사는 본 이제 사업이 추진 단계 될 수 있는 그 사전 준비를 저희들이 대응을 해드리는 업무를 볼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신흥산업개발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경험을 토대로 정책과 신뢰를 통해 우리 범어주공 2차, 3차 재건축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행정용역업체의 행정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수요자님 계십니까? 행정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수요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신흥산업개발 담당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와 도시계획의 차례입니다. 설계업체인 한미종합건축과 도시계획업체인 3년기술의 담당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한미건축종합건축사무소의 강인호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년기술의 교통본부장 최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3년기술에 근무하고 있는 도시계획부의 하성영 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년기술의 하성영 이사라고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어 2차, 3차 주거 아파트의 경우 현재 도시관리계획적으로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용 계획을 건축과 함께 검토해 보았습니다. 토지용 계획상에서 우측에 있는 도로변을 보는 공원으로 계획을 하였고 좌측으로 주황색으로 된 표시된 부분이 공동주택 용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차, 3차를 가로막고 있던 가운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배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용적률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상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 250%를 기준 용적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한 공동주택 평가, 그리고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두 가지를 제공하여 현재 정비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했을 때는 14.83%를 완화받을 수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용이한 공동주택의 경우 25%에 대한 완화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용적률 250에서 289%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 1차 때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할까요? 말까요? 한미건축이 어떤지 모르시는 분이 1차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하고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한미건축은 재개발 재건축에 부산에서 넘버 1, 2를 다투는 큰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해운대 AID 아파트 재건축 국제현상으로 한 겁니다. 다음. 이거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재개발이 아닙니다. 주상복합 70층짜리 해운대 아이파크 마린시티에 있는 겁니다. 다음.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동 70층짜리, 그 다음에 모라벤처 영상복합.
자, 지금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AID 아파트다. 잠전 내미안, 이게가 점포 1다시 준공 예정입니다. 8월 달에. 예. 재개발, 재건축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준공된 게 한 10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 10개, 그리고 사타나 기본 계획을 계약한 게 한 10개 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한다는 그런 업체인 걸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범어주공이 도대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가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2단지, 3단지로 나눠져 있는 도로를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도로가 밑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합당은 못 드리고 도로를 없애야지 한 단지의 큰 대단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가 폐로된다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려봤을 때 약 10개 동이 나옵니다. 10개 동에서 용적률은 아까 도시계에서 289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일 경우에 양산시에서는 적용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25%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25%면 약 20, 30세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여기 앞에 계신 구의원님,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께 좀 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를 적용을 지금 현재 계획안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을 때 260 한 5% 나옵니다. 안 했을 때 1380세대 나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1500세대의 대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행 때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2차, 3차가 13평에서 15평, 17평에서 19평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평은 없습니다. 제일 작은 게 24평, 그 다음에 30평, 34평, 42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지금 현재 가장 잘 팔리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아파트 형태로 유지될 겁니다. 공원 부분은 전면에 여기에 배치를 했지만은 이 부분이 양산시나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앞쪽에 일부만 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확정이 아니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치안도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가도면을 그려봤을 뿐입니다. 세대수 외래 장로 이것도 확정 아닙니다. 작은 평형, 저희가 말하는 작은 평이라면은 59에 24평짜리를 많이 넣으면 세수가 늘어날 테고 84를 많이 넣으면 세수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몇십 세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게 맞네 안 맞네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차장은 지금 135% 잡았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세대수 곱하기 1.3이 기본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조금 크다는 한 1500세대 대단지일 경우에는 1.5까지 가고 가장 크게 지금 부산에 한 게 세대당 1.8대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넣으면 좋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많이 넣으면 그만큼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이 커집니다. 적정 세대수를 생각해가 보통 지금 현재는 1.3대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부분도 나중에 건축 심의 부분에서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1.35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세대수가 1380세대인데 주차대수는 1775세 정도 계획을 해놨습니다. 최고 층수는 35층. 층도 고정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층수 및 용적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39층을 만들어 주시면 39층을 갈 거고 35층 아니 30층을 해라 하면 30층에 맞춰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머릿속은 조감도 형태입니다. 자, 앞에 잠시만. 이 부분은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나중에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스카이 브릿지를 해가지고 주민 공동 시설, 뭐 카페, 키드룸, 모든 시설들이 옛날에는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스카이 브릿지를 해가지고, 아니면 스카이 큐브, 요거는 많습니다. 지상에 올려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요즘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버거 주공이 참 좋은 게 두 동이 날라라게 쓰다 보니까 딱 들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전면이고 주변에 30짜리 없습니다. 최고층 45층에 걸쳤을 때 모든 부분에서 오픈뷰를 다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 아까 그 부분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층에 배치 형태가 2열 배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동 사이 개방감도 다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도 아까 설계 도시계획업체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후에 정식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조합을 설립했을 때 나중에 시공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조합에서 선정한 설계업체가 만든 설계와 시공사가 가져온 대안 설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건축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건축 심의를 진행할 때 그때는 소유자님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들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축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만 건축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조합원님을 배제하고 각종 심의를 절대 신청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될 것이다 라는 말 그대로 안을 말씀드린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설계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소유자님, 네, 마이크 전달 좀 해주십시오. 동호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203동 302호 이상형입니다. 그 설계도나 영상을 잘 봤는데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주 출입로가 있으면 가치가 더 올라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은 출입로가 양쪽 이 작은 도로에만 있지 바로 이 공원 밑으로 어차피 주차장은 지하에 들어가니까 공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 출입로가 큰 도로에 있으면은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약간의 경사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지하로 주차장을 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교통위원회 심의에 가면 20m 이상의 대로에서는 주변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통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의 6m, 8m 도로를 15m 넓혀서 양쪽으로 메인 출입구를 뚫은 상황인 겁니다. 대로에서 양산시나 경남도에서 노우 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뚫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로는 20m 이상의 대로는 교통이 심하게 움직이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출입구를 못 뚫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뚫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가 없고 여기가 도로가 없고 여기가 도로가 없이 도로가 여기만 묻혀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혹시 또 방금 소유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좀 기술적인 또 우리 봉호주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유자님 또 다른 분 한 분 질의해 주시면. 질문이 없으면 전체 동은 1층 부분은 피로키입니다. 피로키가 뭔지는 아시지? 예, 1층은 세대를 안 넣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3년 기수대 교통본부장 최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교통 부분이나 그 도시계획 관련 부분의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교통기술사입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의 심의나 이런 부분에 부산에는 그 사전 타당성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정비 사업을 위한 또 구역 지정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성격을 띈 사전 타당성 심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을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혀 사전에 걸러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호동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양산시에서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범어주공 2, 3차는 워낙 여건이나 위치나 모든 여건이 정형적이고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과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통과가 되고 최대한 단기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먼저 이 구역 전체의 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면 도로가 대로입니다. 대로. 또 요쪽 지나다 보면 지하차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바로 진출입을 하게 되면 이 단지로서는 좋지만 도로의 전체 기능에서 볼 때는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간선도로에서는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없게끔 하고, 대신 보행자의 진출입이나 이런 부분은 편리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라든가 또 교차로 주변에 안전을 유도하거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충분히 할 겁니다. 대신 진출입의 위치는 이 위쪽 도로 이쪽 부분에서 하게 되면 여기가 위치상으로 볼 때는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진출입을 하면은 지하 램프가 길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기 때문에 이 위치가 경사가 평면이 될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이 출입구를 위치해서 지하 램프가 없이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긴 하지만 평면으로 바로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아주 편리한 형태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상적으로 볼 때는 요즘 한 3개층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그 지하 주차장은 층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평면상으로 된 전체 평면이 되도록, 그래서 어느 곳으로 들어오든 간에 전체 각 동의 주차장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차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단지 내 중앙을 지나고 있는 단지 내 도로, 현재 2차와 3차를 구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폐도를 하고, 그러면 현재는 이 단지와 이 단지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 단지를 폐도를 하고 계획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로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거나 또 용적률이라든가 각종 계획에서도 모두 편리하고, 또 대신 이런 부분을 폐도하는 면적 부분들은 위쪽이나 아래쪽, 그 다음에 측면에 있는 도로들을 오히려 더 넓히고, 그 다음에 보도 같은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안전이라든가 편리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훌륭한 또 아주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소유자님이 없으시면 소개 발표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한 분 계시네. 마지막으로 소유자님 질의를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305동 507호 김창현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 건데, 지금 2차하고 3차 사이에 도로를 지하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하가 지금은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을 때 이 단지가 한 단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그 도로를 지하를 하게 되면 2차와 3차에 지하 주차장이 나누어져 있는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배치도 배치. 두 번째 질문했던 인센티브 부분은 아까 말했던 공원, 법적 공원보다 저희가 조금 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기존 8m에서 15m 도로를 제공한 게 있습니다. 요 빨간 선이 구역개선입니다. 파란 선이 지금 실사용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제공한 겁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14%가 나오고 15%, 또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그거를 했을 때 2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존에 있던 도로가 지하 도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배치를 조금 더 조정할 끼고 그럴 건데,
기존 도로를 폐쇄했을 때 불편함이 없게 지하가 도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도시계획 쪽이나 저희 건축 쪽에 그 다음에 또 추진이 하시는 분들의 뭐 의견이었습니다. 다. 그래 되면 하나의 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지하 도로가 되느냐? 첫 번째 여기가 제일 낮습니다.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차이가 한 6m 이상이 납니다. 6m 이상이 나면 이 부분에서 지하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메트로시티에 가면 용호동 LG 메트로시티에 가면 도로가 지하로 뚫려가 있습니다. 그거를 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하 도로가 안 된다 하면 두 단지로 나눠질 거냐? 안 나눠지도록 지상 도로를 만들어 주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계획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획도 지금 수정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두 단지가 될 거고, 저희는 한 단지가 됐으면 이 단지가 가장 이쁜 단지가 될 거기 때문에 한 단지로 처음부터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네, 지금까지 설계 도시계획체의 모든 소개와 발표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님들께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 소유주분에 한해서만 투표용지를 지급하였고, 투표용지에 성명과 소유물건에는 범어주공 1차는 1차, 2차는 2차,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호수를 적으시고, 생년월일과 연락처, 현주소가 범어주공에 되어 있으시면 범어주공으로 하시면 되고, 소유물건이 창원이나 다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부산이나 창원이면 창원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내용에는 1호 안건은 행정용역업체 선정, 2호에는 설계 도시계획업체 선정, 3호에는 법률자문 선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022년 7월 17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 밑에 범어주공 2차, 3차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쓰신 다음에 서명을 하셔도 되고 도장을 찍으셔도 되고 어떠한 방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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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씀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반대가 많아서 예. 이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안이 되거든요. 오늘 만약에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뭐 제가 투표에 찬반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 아까 소유자님들처럼 반대가 많아서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입찰 공고를 할지 말지 여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주민 설명회를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추진위원분들이 지금 각출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좀 어려움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 측에서 이 세 가지 안건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안건을 제시한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추진위 단계, 아침 추진위 단계에서도 이 업체들이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아까 오늘 설명 다 들었겠지만 이런 전문적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업무를 위임을 줘가지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몇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투표인과 뭐 찬성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안 생기는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 조합이 설립되면 과연 이 세 업체, 네 업체들이 그대로 할 수 있는지, 또 그게 다시 그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만약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지금 적용을 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개모임입니다. 우리끼리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업체를 뽑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유자님들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투표를 한 거고, 이 업체들이 나중에 조합이 설립됐다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조합이 됐을 때 이 업체들이 다시 참여하려면 그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하고, 그때는 전자입찰로 공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그때는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면은 거기서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와 설계업체와 시공자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45조에 의해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총회에서 위임한 대의원에서 총회 결의를 위임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돼서 이 업체들이 참여할지 안 할지는 지금 제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소유자님들이 좋아하시고 업체들이 일을 잘해서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럼 지금 추진위 쪽에서는 이 업체들 지원을 협력을 받고 네. 이 협력 업체들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일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소유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위 안에서 조금 이제 뭐 추진위가 뭐 위아래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셨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업체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낮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이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때 한번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승인받은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다시 추인을 받아야만 도시정비법상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업무는 조합에 포괄 승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가칭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업무를 정식 추진위원회 때 총회 결의로서 한번 추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정식 추진위원회 채무가 되죠. 이 채무를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업무를 다시 한번 승계받으면 정상적인 조합의 채무가 됩니다. 거기서 모두 소유자님들께서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셔서 책자를 읽어보고 찬성의 투표를 하셔야만 돈이 나갈 수 있고, 창립총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돈이 나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조합은 우리 소유자님들, 조합원님들은 이 토지를, 이 우리 재산권을 현물로 담보하셨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이 돈을, 이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나 시공자로부터 입찰 보증금을 사업비로 대여받아서 그 대여금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대여금은 나중에 일반 분양의 수익금으로 받거나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은행에서 참여해서 대출기관이 참여를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합니다. 허그에서 보증을 써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 없으십니까? 이게 찬성 반대의 표시를 애매하게 하면 아래 이제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라면 O표나 V표 하시고, 찬성 또는 반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유자님들의 소중한 투표권 보호를 위해서 꼭 찬반에 명확하게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투표하지 않으시면 이제 무효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님들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투표하셨으면 앞에 이제 그 투표용지 받으신 곳에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기사님께서도 오셨기 때문에 이 속기록은 다 보관이 되어서 소유자님들이 추진위원회에 방문을 하시면 속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기록은 위원장님께서 밴드에다 공지를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바쁘신 소유자님들께서는 굳이 참여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시면 밴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밴드에 검색하실 때 범어주공 2차, 3차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님들 오늘 다 투표만 하고 가셨는데 남아주신 소유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표와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표결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유자님을 포함한 가족분들까지 모두 집계를 한 결과 총 270분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투표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안 하고 싶은 분도 있고 투표용지를 안 받은 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서 투표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은 73분이십니다. 그래서 73분을 기준으로 하고 총 참여하신 소유자님들 가족분을 포함해서 270명 중에 투표권을 가지신 분은 73명이고 73명을 기준으로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발표가 되겠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항권 행정용역업체 주식회사 신흥산업개발 선정인권 참석하신 소유자 73명 중에서 찬성 58, 반대 10, 기권 무효 5 따라서 제1호항권은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표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설계 및 도시계획업체 주식회사 한미종합건축 주식회사 3년기술 선정인권입니다. 참여하신 소유자 73명 중에서 찬성 66, 반대 2, 기권 무효 5 따라서 제2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표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호안건 법률자문 법무법인 프론티어 선정인권 참석하신 소유자 73명 중에서 찬성 64, 반대 3, 기권 무효 6 따라서 제3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표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모든 안건이 완료되었고 오늘 선정되신 업체분들은 다 단상으로 다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시죠. 자, 오늘 선정된 신흥산업개발 그리고 주식회사 한미건축 그리고 3년기술 그리고 법무법인 프론티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소유자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자, 단사에 계신 분들은 소유자들 향해서 일동 인사! 감사합니다.